50이 되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끊으세요. 요즘 다들 챙긴다는 그 영양제, 옛날엔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래? 눈이 가고, 또 음식에 대해, 효능에 대한 얘기를 딱 하면, 귀가, 그래, 기울이게 되죠. 이렇게 노화의 과정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거든? 이렇게 말하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해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저자인 프랭크 리프먼 박사는 30년 넘게 뉴욕에서 동양의학 그리고 서양의학을 접목한 진료를 해온 의사이자 또 통합의료 그리고 기능의학의 어떤 그 분야를 개척해온 분이 바로 이 박사라고 할 수 있어요. 책에 보면은 효과가 좋았던 처방 중에는 동양의학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 많다는 그런 구절도 제 눈에는 띄더라고요. 리프먼 박사는 40대나 50대에 체중이 부쩍 늘고 피로를 느끼고 이런저런 통증에 시달리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내 상태를 나이가 들어서 이거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환자들한테 리프먼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몸이 부어있고 늘 몸이 안 좋다고 느껴지는 증상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당장 너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다 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환자를 진료해온 임상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50대 중반에 이 박사 본인의 직접 체험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리프먼 박사가 40대 이상의 환자에게 수없이 처방해서 효과를 봤던 이른바 노화 증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피해가는 방법을 소개한 것 중에서 저도 맞아, 공감이 되는 이런 비결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을 조금 늦게 먹고 저녁을 좀 일찍 먹어서 내 장에 휴식을 주라는 건데요. 장에 휴식을 제공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녁 마지막 식사와 다음날 아침에 첫 식사 사이에 최소한 12시간의 휴식을 주고 가능하다면 16시간 이상이면 더 좋다는 거죠. 우리의 소화기는 휴식하고 충전한 다음에 더 잘 작동이 되고 소화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을 때 몸에서 자체 수리가 더 잘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짧은 단식을 시행하잖아요. 그럼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 수밖에 없고 또 인슐린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처럼 노화 그리고 체중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호르몬들을 크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짧은 시간 단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자극하고 이 단식으로 오토바지, 즉 우리 몸속에서 소용없는 노폐물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자가 포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H 소식 이렇게 하면 제가 오토파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는 한 16시간 단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12시간 정도 단식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14시간, 16시간으로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횟수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3번까지는 한번 늘려보시고 이게 내가 적응이 잘 되네 그러면 매일매일 한 16시간 단식을 최종 목표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 몸이 적응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지고 뭔가를 계속 먹지 않아도 내가 되네?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단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라든지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한 분, 또 섭식장애를 앓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16시간 단식이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설탕을 줄이는 겁니다. 이 리프먼 박사는 만약 생활 습관을 딱 하나만 바꾼다면 그건 바로 정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제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당뇨,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병을 키우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설탕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당독소, 이 당독소가 엄청 만성염증의 주범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H 당독소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당독소가 신체 기관 곳곳에 들러붙는 거죠. 피부에 자리 잡으면 주름살이 되고 우리 혈관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기도 하고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마치 이렇게 녹이 쓴 기계처럼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탕을 쉽게 잘 못 끊잖아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약물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리프먼 박사는 설탕은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이 똑같이 우리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는 중독성 물질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중독성이 강한 설탕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미 너무 많은 음식에 설탕이 곳곳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먼 박사가 제안한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과일 주스, 탄산음료, 사탕, 쿠키같이 너무 정말 명백하게 설탕이야 라고 써 있는 음식도 있잖아. 그거부터 멀리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단맛에서 벗어나게 되면 단맛을 점점 멀리 하는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서일 듯 합니다. 그래도 단맛을 나 참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인공 감미료 대신에 스테비아 그리고 나한과 이런 자연의 단맛을 찾아보라고 여기서 조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공된 단맛은 멀리하는 대신 이 자연, 채소 단맛은 우리가 굳이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근이나 비트 같은 달콤한 채소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당분도 들어있죠. 거기 안에 섬유질도 들어있고 먹으면 포만감도 있어서 과식을 우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채소를 우리가 갈아가지고 주스로 마실 경우에 당분을 과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생으로 씹어서 드시는 게 좋다고 여기서도 조언하고 있어요. 과일은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다. 저도 자주 얘기했던 말인데 이 책에서 보니까 어머 공감이 되고 새삼 반갑더라고요. 과일은 마시는 게 아니라 씹어서 먹는 거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다치지 않게 운동하라는 겁니다. 40세가 넘잖아요. 그럼 매년 1%의 근육을 잃어버리고 또 70세가 되면 20살, 그러니까 20세 근육의 절반 정도만 우리가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년까지 건강하게 지내려면 이 근감소, 이걸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도해야겠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바로 부상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려고 무리해서 무거운 운동기구를 든다든지 횟수를 늘리는 거는 중년 이후에 근육을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상의 위험만 키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리프먼 박사는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연습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근육이 일은 하지만 내 관절에는 통증이 안 느껴질 정도의 안전한 근력 운동이 최고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생수병에 물을 채워가지고 아령처럼 들어 올린다든지 또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안전한 운동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다음날 약간 내가 욱신거리네 이런 근육통이 느껴질 정도라면 충분히 운동을 한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근력 운동하고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게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지구력을 키우고 또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근육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운동을 배합하는 것이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체 운동과 스쿼트, 플랭크하고 물구나무 서기, 밀기와 당기기, 등산하고 자전거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매일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하는 건데요. 이런 교차 운동은 마치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한 가지만 주구장창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소를 먹어라 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일 16시간 짧은 단식으로 내 장을 쉬게 하고 두 번째,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성인병의 주범인 설탕을 줄이고 세 번째,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의 다양한 배합으로 안 다치게 운동하라는 거. 네 번째, 매일매일 마음의 휴식을 주는 20분 명상으로 이 뇌의 스위치를 끄는 연습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요약드린 이 네 가지를 다른 각도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50세가 되면, 50세가 되기 전에, 혹 50세가 넘었다면 모두 괜찮습니다. 50이 되면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끊으세요. 군것질, 설탕, 의자, 과로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끊어버리세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영양간식이 아닌 괜한 왜 군것질, 입심심해서 먹는 군것질, 또 설탕에 중독돼서 무심코 달게 먹는 나의 습관들, 움직이긴 너무 싫어하고 운동을 해도 공부하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게으름, 잡생각은 너무 많은데 이거를 떨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휴식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힘든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50대 이상의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힐링 채널 H 음악 채널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쉬는 게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힐링 채널 H에는 우리의 정신, 마음을 이렇게 힐링 시켜주도록 전문가들이 주파수 그리고 리듬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힐링 전문 음악들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 나 몰랐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힐링 채널 H 한번 검색하고 이거 구독하시고요. 매일 단 10분씩이라도 힐링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씩 하세요. 우리 정신의 휴식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50대 이상 시청자님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